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을 설치하고 처음 실행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을 설치하려면요. 파이썬은 오픈소스라 그랬죠. 그래서 무료로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는데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이썬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파이썬 배포판을 다운받는 게 있습니다. 파이썬 배포판이라는 것은 파이썬 설치 파일은 물론이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라이브러리, 패키지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제공함으로써 통합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파이썬 배포판에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아나콘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나콘다, 파이썬 배포판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파이썬 설치 파일뿐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 같은 텍스트 편집기까지 한꺼번에 우리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콘다 그리고 거기에 달려있는 주피터 노트북으로 여기서는 파이썬을 해보겠는데요. 아나콘다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컴퓨터 설치 환경이 어떤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콘다에 가면은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64비트용하고 32비트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컴퓨터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첨부한 파워포인트 PDF 파일에 요 과정을 쭉 설명을 했는데 직접 컴퓨터 화면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컴퓨터 사양을 확인하려면요. 윈도우 상태 요 아래 있죠. 요 아래 상태 표시줄을 눌러보면 여기에 이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요게 설정이죠. 요거를 설정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윈도우에 대한 윈도우 설정이 나옵니다. 여긴 이제 조금씩 다른데요. 사람마다. 그 중에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클릭을 해보면 거기에 시스템에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소리, 알림 및 작업, 집중 지원, 전원, 배터리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그 시스템의 맨 밑에 가보면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맨 밑에. 그래서 정보를 클릭하면 이 본인의 컴퓨터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장치 사양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시스템 종류 64비트 운영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4비트라는 것도 64비트짜리라는 거고, 이게 이제 32비트 운영체계라고 하면 이제 32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컴퓨터가 이제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나콘다 배포판, 파이썬 배포판 아나콘다를 설치하는데 요거는 아나콘다 홈페이지에 가면 있습니다. 이것도 PDF 파일로 이렇게 쭉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요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거죠. 그래서 직접 컴퓨터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이트에 anaconda.com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조금씩 메뉴가 달라요. 그 전에만 해도 다운로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아나콘다에 들어가 보면 이제 아나콘다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 보면 프로덕트라고 있어요. 왼쪽 위에. 프로덕트 중에서 인디비주얼 에디션에 보면 오픈 소스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여기 오픈 소스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요 데이터 사이언스 툴킷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운로드 부분을 쭉 하면 요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나콘다 인스톨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인의 컴퓨터 운영 체계가 윈도우인지 맥인지 리눅스인지에 따라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윈도우가 우리가 쓰는 운영체가 대부분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인 경우에 이제 파이썬 3.8가
나왔어요. 3.0 이상이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3.7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64비트용이냐 32비트용이냐 그래서 64비트 그래픽컬 인스톨러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자기의 컴퓨터가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라 그랬죠. 요거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64비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64비트 그래픽컬 인스톨러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탕화면에 저장하도록 나오죠. 그러면 본인이 이제 바탕화면이든 어디든 경로를 지정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제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해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저장을 다운을 받으면 요 밑에 아나콘다 요 실행 파일이 나오죠. 그럼 요 실행 파일을 해서 열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웰컴 투 아나콘다 64비트용 셋업이 시작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쭉쭉 거의 디폴트 옵션 따라서 넥스트를 눌러주면 넥스트 하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I agree 동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를 위해서 just me recommended 한 거니까 모든 유저하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데스티네이션 폴더에서 아나콘다 브라우저 있는데 요거를 본인이 원하는데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바꿔주기도 하고 기존의 걸로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폴더로 바꿔보겠습니다. 새 폴더가 있네. 네, 그래서 이것도 있네요. 없는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폴더 2 여기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제가 이미 사실 깔려 있어가지고 그 경로를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옵션 이제 아나콘다 요걸 해주고 그 다음에 인스톨 쭉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넥스트 시간이 좀 걸려서 중간에 멈췄는데요. 그래서 뭐 계속 넥스트 하고 피니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웰컴 투 아나콘다라고 하는 요 사이트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배포판 설치하는 거 요게 화면으로 직접 보여서 얘기를 했는데요. 프로덕트에서 인디비주얼 에디션에서 거기 맨 밑으로 다운 눌러가지고 맨 밑으로 가면 아나콘다 인스톨러 윈도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64비트 내지는 이제 32비트 자기 사양에 맞게 요거를 다운 받아서 그 다음에 요거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계속 넥스트 기본 옵션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이렇게 설치가 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나콘다가 다 설치가 되면은 그 안에 텍스트 편집기인 주피터 노트북도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요 주피터 노트북 자체는 요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윈도우 아랫부분 여기에 클릭해 보면은 아나콘다 하고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새로 된 거 이렇게 쭉 밑에
네. 여기에 없고, 요 아나콘다, 요 확장을 눌러보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요거를 이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요거를 이제 끌어다가 바탕화면에 놓으면은 바로 아이콘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아나콘다에 딸린 텍스트 편집기인데 요거를 이제 파이썬을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면은 처음에 요 화면이 떴다가 그 다음에 바로 자기가 디폴트로 설정해 놓은 브라우저가 열립니다. 제가 크롬을 보통 해 놓는 게 좋은데 그래서 크롬에서 이런 식으로 열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바탕화면에 있는 게 주로 어디냐면 데스크탑입니다. 데스크탑을 이렇게 누르면 거기에 바탕화에 있는 여러 가지 폴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련되는 파일을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를 열려면은 주피터 노트북 맨 오른쪽 위에 New라고 되어 있습니다. New에 파이썬 3를 눌러주면 처음 새로운 주피터 노트북의 텍스트 편집기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이썬이 설치가 됐는데요.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거, 헬로 월드 보통 많이 하는 거 이걸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in이에요. 헬로 월드 같은 경우는 문자니까 네, 요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런을 눌러줘요. 그러면 헬로 월드 아웃이 되죠. 여기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이썬 설치해서 실행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은 여러 가지 단축키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거를 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피예요. 그래서 요거를 카피한 다음에 요거를 넣으면 페이스트 셀 빌로우입니다. 요 밑에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거입니다. 또는 여기서 컨트롤 A 하면 전체 설치되고 컨트롤 C 하면은 복사되고 컨트롤 B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러면 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그 자리에서만 실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 엔터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트 엔터 같은 경우 새로운 거를 하나 만들어 주면서 내려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아둘 거는 이거는 대부분 코드이고 여기에 텍스트를 편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크다운으로 편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거 코드를 이렇게 마크다운으로 해주면 그리고 여기 문자의 크기는 요 샵 요걸로 네. Shift 엔터 이렇게 누릅니다. 하나 누르면 제일 크고 둘 누르면 좀 작고 탈수록 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이썬 실행 이렇게 문자 같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런하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관련되는 텍스트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 문자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의 가장 큰 특징은 범용성이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파이썬의 풍부한 라이브러리에서 기인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흔히 도서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특정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된 한물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모듈, 패키지 이게 서로 인터체인지어블하게 서로 혼용되어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씩 다른 겁니다. 라이브러리가 조금 더 큰 개념이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그 아나콘다라든지 파이썬에는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자체 내장된 표준 라이브러리가 있고 외부에 제3자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어서 점점 파이썬이 다양한 다방면에 걸쳐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핵심 패키지 및 모듈이 제대로 설치되고 많이 작동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아나콘다 사이트라든지 파이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되어 있는 내장되어 있는 패키지 목록이 나오고요.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과 텍스트 분석과 관련해서 앞으로 많이 쓰이는 핵심 패키지 대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주피터 이런 거, 그다음에 넘파이 같은 거 주로 이제 통계 수학적인 작업을 할 때 하는 거죠. 사이파이, 그다음에 사이클런 뭐 이런 거 다 통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많이 하는 거고요. 판다스는 데이터 테이블 정리할 때, 그 다음에 시각화할 때 많이 쓰이는 게 매트플로리브라고 이제 앞으로 씁니다. 통계 분석으로 하는 패키지가 스탯 모델 이런 거 있고, C본도 데이터 시각화할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스크레이핑 크롤링 할 때 우리가 뷰티풀 숲 4 가지고 요거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어 처리할 때 많이 하는 게 NLTK 요 패키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건 영어이고 한국 거는 이제 Core NLPY 요거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분석할 때 단어 그룹 워드 클라우드로 형태로 시각화하는 패키지가 이제 워드 클라우드, 토픽 모델링 할 때 쓰는 게 겐심, 그 다음에 토픽 모델링을 시각화할 때 하는 게 PY, LDABIS 요런 거.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분석할 때 하는 게 이제 네트워크X,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워드2백 할 때 쓰는 게 요런. 그래서 주로 앞으로 이제 요런 것들 핵심 패키지를 많이 활용을 해서 파이썬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